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정말 오랜만에 국내 저자분의 책입니다. 바로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입니다. 홍춘욱 박사님이 쓰셨죠. 홍춘욱 박사님은 저희 로크미디어에서 진짜 몇 안 되는 국내 작가분 중에 하나이신데, 전작이죠.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그때는 이제 원은 없었지만 돈의 역사 원은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10만 권 이상 나갔고, 그 다음에 단순히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예스24에서는 올해의 책을 뽑을 때 일단 판매량으로 그 후보를 추려낸 다음에 독자 투표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책이 많이 팔렸어도 독자가 안 좋아하면은 올해의 책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을 때 그 20권인가 올해의 책으로 뽑나,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의 책을 20권 정도 뽑는데 홍춘욱 박사님이 거기에 뽑히셔갖고, 또 올해의 책에 보면은 당연히 해외 저서들이 많습니다. 해외 책들이 많아서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오리지널스가, 제가 좋아하는 에던 그랜트가 올해 책으로 뽑히면은 뭐 찰스 도이거가 뽑히면 우리나라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출판사 관계자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홍춘욱 박사님은 국내 저자로 올해 책이 뽑히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 작가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스피치도 짧게 주시고 그러셨다고 제가 출판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로크미디어에서 정말로 애정하는 국내 저자분 중에 하나인데, 이 돈의 역사 2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면 좋은지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재미있는 테마가 있어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 그 역사는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재밌죠? 왜냐면은 우리 인류가 쭉 살아왔는데 거기에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뽑아서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다음에 역사니까 실화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재밌는 주제가 뭐죠? 돈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합쳤어요. 돈의 역사. 일단 주제 자체가 재밌어서 여러분이 그냥 이 책을 읽으시면은 그냥 교양이 풍부해집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 좀 봐드리면은 뭐 이렇게 매 챕터마다, 뭐 돈의 역사 1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매 챕터마다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 레퍼런스를 보면은 뭐 니얼 퍼거슨의 현금의 지배도 있고, 뭐 윌리엄 맥닐의 전쟁의 세계에서, 저는 이런 책 진짜 안 읽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뭐 로널드 핀들레이의 뭐 권력의 부, 그 다음에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 범선 제국, 그 다음에 뭐 카를로 마리아 치폴라의 스페인 은혜 세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읽지는 않는 책들이에요, 솔직히요. 역사 덕후분들. 왜냐면은 일단은 읽기도 어렵고 배경 지식도 없어서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을 쏙쏙쏙 뽑아갖고 그거를 역사책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뽑아서 돈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갖고 쭉 테마로 묶어서 얘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세다가 포기했는데, 일단은 홍춘욱 박사님은 제가 뭐 많은 사람을 알지는 않지만 제 주변에 1000권 이상으로 책 읽은 분들은 꽤 많아요. 저는 독서광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홍춘욱 박사님한테 옛날에 물어보니까 뭐 소설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자기는 10,000권은 읽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진짜 만독하시고, 그 다음에 책도 진짜로 배경 지식이 많다 보니까 정말 빨리 읽으세요. 제가 옛날에 여담으로 어디 출장 갔다 오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면서 2권? 오면, 유럽인가? 가면서 2권? 오면서 1권? 뭐 이래서 뭐 3권을 뚝딱 읽으시니까 뭐 독서량이 어마어마하시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책, 여기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기사도 있고, 이런 거를 정말로 대중서로 쉽게 풀어내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거를 아주 재미있는 주제, 돈의 역사로 풀어내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돈은 단순히 부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읽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돈은 정량적 사고의 기본이에요. 예? 그 피터 드러크가 그랬나요? 계측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돈이라는 거는 뭐 완벽하게 이걸 계측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매개체입니다. 뭐 매질, 이거 뭐 어떤 표현으로 해도 뭐 돈이라는 것 이상으로 제가 볼 때 이거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제가 끄덕끄덕 전설의 책이 있어요. 끄덕끄덕에 쓴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올림픽에서 뭐 100m 선수는 100m 선수가 만든 성취가 있는 거고, 100m 달리기 선수, 그 다음에 뭐 역도 선수는 역도 선수가 만든
성취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우열을 따졌을 때 어떤 게 성취가 더 높냐? 그거는 이제 모를 일이죠. 다 각자 고유의 성취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popularity, 대중성을 봤을 때 과연 그 1등한 금메달리스트가 그 영역에서 뭐 광고나 어떤 이렇게 초빙 이런 걸로, 아니면 강연 이런 걸로 돈을 얼마나 버나 봤을 때 뭐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벽한 비교는 아니지만 대중성 관점에서는 이 100m 달리기 1등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그걸 뭐로? 왜냐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정량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저는 돈 이상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오잖아요. 거기서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대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돈의 역사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경알못이거든요. 경제를 잘 몰라요. 근데도 저는 딱 확실히 하나 아는 게, 이번에도 또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사건으로 다른 시대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디플레이션이랑 인플레이션이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게 쉽게 말하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아니면 반대로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실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인플레이션도 안 좋고 디플레이션도 안 좋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밸런싱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똑같이 안 좋냐? 우리 배웠죠? 디플레이션이 훨씬 안 좋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은 때려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고 나면 그거를 똑같은 에너지를 때려잡으려고 힘을 썼을 때 디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위기 상황 때는 금리 낮추고 뭐 양적 완화 이런 걸로 돈을 때려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최근에 뭐 21세기에 뭐 이제 연준 같은 데서 그런 거 실제로 했을 때 어때요? 그 모델로서 금융위기를 아주 아름답게 탈출했죠. 이번에도 아주 설명이 잘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알못도 이렇게 주절절절 되는 거 보면은 이 책에서, 왜냐면 저는 경제책은 많이 보진 않거든요. 아주 재밌게 배운 거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테마 주제, 돈과 역사라는 카테고리 테마로 그거를 잘 엮어내서 이야기를 잘 이끌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어때요? 그것도 그냥 뇌피셜로 떠드는 게 아니라 수백 권의 책을 읽으시고 거기서 딱 그걸 한 권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돈에 관한 교양, 역사에 관한 교양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읽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할 때, 빅픽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아시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도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게, 여기서 이런 뭐랄까 빅 히스토리를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랍 베이스, 그다음에 아시아 베이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저는 즐겁게 봤고, 왜냐면은 딴 거보다는 훨씬 이렇게 비중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한국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국내 저자 아니면 없겠죠. 그래서 홍춘욱 박사님이 여기서 본인이 한국 사람이고 본인이 한국에서 이코노미스트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역사 덕후기 때문에 한국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재밌던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그거예요. 저는 이거 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배웠어요.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은 화편의 액면 단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인데 이거를 이제 신권으로 바꿀 때 1원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1달러처럼.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다는 썰이 도니까 홍춘욱 박사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홍춘욱 박사님 개인 썰이 나오면서 재밌어요. 어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세미나가 많이 요청이 됐었대요. 그러면서 그 관련 세미나가 왜 리디노미네이션이 세미나가 요청했는지 거기서 쫙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냐, 인도에서 화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었나가 홍춘욱 박사님이 쫙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인도에서 화폐 개혁이 있었는지 뭐 관심도 없었고 전혀 알지도 못했고, 어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근데 홍춘욱 박사님이 쫙 얘기해 주면서 더 재밌게 그 다음 장은, 저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뭐 북한을 얘기할 때 뭐 북한 주민 다음으로 많이 북한에 대해서 알지 않겠어요? 저는 딱히 뭐 북한에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북한에서 화폐 개혁이 있었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저는 그냥 당연히 북한 경제가 망한 이유가 공산주의라서 모티베이션이 없고 동기유발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냥 이렇게 철석같이 그냥 뇌피셜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경제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매우 재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거시적 이야기를 풀어내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읽으면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몇백 권의 책을 읽고 이 엄청난 큰 이야기를 압축해서 담았기 때문에 다 담는 데는 무리가 당연히 따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러면은 보완적 수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옹이사가 책터비로 도가 텄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 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예? 옹이사랑 책터비를 최대한 많이 찍어서 책에서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거기서 많이 풀어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개인 썰들, 그 다음에 현안과 이제 현재 이슈와 맞아떨어지는 책의 이야기들은 또 옛날 고 작가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웅이사가 책터비를 완전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최대한 많이 해서 독자와 더 소통, 그래서 여러분이 좀 궁금한 점 댓글로 달면 그거에 또 답변해주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독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없기 때문에, 특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제가 여담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작가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는 저희가 강연 요청을 하면은 어떤 행사 때 되게 모시기가 힘든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유튜브로 찍어서 이거 못 오신 분들한테 송출해도 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분들도 많고, 거기 돈을 더 달라 분들도 많고, 별의별 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홍춘욱 박사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홍춘욱 박사님 되게 먹고 살만 하세요. 그러면서도 낮은 자세로 이 저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에서 저는 거기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정말 이 돈의 역사 2를 읽은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책을 읽으시면서 읽고 그 영상을 보시면은 어때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좋고, 거기서 배운 거는, 그다음에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유튜브로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300쪽짜리 책 하나 읽으면서 뭐 1000쪽짜리 책 읽는 효과가 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정말로 첫 번째 이유는 저자가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읽고 그거를 압축해서 그 다음에 정말 재미있는 두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냈기 때문에 그냥 술술 읽힙니다. 저 같은 경화물도 술술 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우, 뭐 아시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걸 아주 깊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읽은 책들이 뭐 백그라운드가 워낙 좋으시니까 그걸 아주 재밌게 풀어내주시고, 우리나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베스트셀러 작가랑 소통을 하면서 책을 더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국내 저자를 많이 모시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국내 저자 책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저희는 이제 국내 저자는 더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브런치나 블로그를 통해서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돈의 역사 2 읽으시고, 역사에 대한 지식과 돈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그게 합쳐져서 그거에 대한 교양이 정말 풍부해지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튼 홍춘욱 박사님이 1년 만에 나온 책인데, 또 좋은 책 집필하느라 고생하셨다고 저희 로크미디어에서 제가 감사의 말씀 또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많은 분들도 이 책을 읽고 정말 여러분의 경제 지식이 더 풍요로워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